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경제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까? 개인 신용 정보는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을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하면 대출 한도와 금리 또는 신용 등급 발급 등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신용 등급 관리에 소홀한 분들도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핀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개인 신용정보 관리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 신용 등급을 무료로 진단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관련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뭔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들도 많이들 세우시는데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금연이라든지 다이어트 많이 다짐을 하시죠. 하지만 올해는 신용 관리를 또 추가해서 결심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신용 관리에 관련된 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 등급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신용등급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연체 발생 가능성 등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해 산출하는 평가 체계를 말합니다. 연체와 부채 수준, 신용거래 형태, 신용거래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평가 정보가 개인이 보유한 그런 금융 정보를 파악해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본 데이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금융회사는 개인에게 대출해 주거나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상대방이 돈을 성실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때 개인에 대한 신용 점수가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신용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 거래에 있어서 신용 점수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결혼이나 주택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이 신용 점수 몇 점 차이의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거나 또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할수록 이 대출 한도와 금리,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용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 시작점도 궁금합니다. 과연 도대체 언제부터 이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생긴 걸까요? 국내에서 개인 신용평가 개념이 부각된 것은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용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부터입니다. 이후에 기업 평가에만 주력했던 신용정보회사들이 2003년 카드 사태 전후로 이 금융권 내의 정보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CB사의 개인 신용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서 이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갖췄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구분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개인의 신용 상태를 어떻게 현재는 구분하고 있습니까? 신용정보협회에 따르면 이 개인 신용 평점과 등급은 CB사가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1점에서 최대 1000점과 1에서 10등급으로 수치화한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 평점이 높을수록 연체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신용 등급은 1등급이 최우량 등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신용 평점을 산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네 가지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먼저 개인의 신용거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금융회사와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하고 있는지, 현재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빚이 있다면 얼마나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네, 물론 지금 말씀을 드린 네 가지 기준도 중요하지만 신용평가 회사별로 좀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각각의 CB사마다 항목의 반영 비율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신용평점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 CB사에는 나이스 평가 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로, 한국 기업 데이터 등 6곳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신용평가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의 신용평점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를 꼽으라고 하면 대출을 꼽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이 6등급을 넘어서면 개인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데요. 카드 발급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에서 6등급에 만 19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등급을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각 등급 간의 절벽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는 개인 신용 평점 530점에서 629점 구간을 7등급, 그리고 630에서 697점 구간을 6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한 사람의 신용 점수가 628점이고 또 다른 사람의 점수가 631점이라면 두 사람의 신용 평점은 불과 3점 차이인데 이 등급 차이로 인해 대출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이 개인별 신용 등급을 점수제로 바꾸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수제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새보다는 금리 혜택이 개인에게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개인의 신용 점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 또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 거래를 할 때마다 개인들이 신용평가 점수를 확인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잖아요. 네, CB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1년에 3회까지 무료로 신용 점수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 수는 4개월에 한 번씩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또 이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아서 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이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공인 인증서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가 보안 프로그램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서 금융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개인 신용 평가 점수 확인이 훨씬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언제든 손쉽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에 처음 한 번 등록 과정을 거치면 지문 인증이나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서 무료 혹은 무제한으로 신용평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핀테크 업체들이 신용정보 회사들과 제휴를 해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그걸 선보인 게 핀테크 업체입니까? 네, 국내에서 이와 같은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인 곳은 한 핀테크 업체인데요. 이 신용등급 조회와 함께 신용관리를 위한 팁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문자를 통한 알림 서비스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전까지는요, 신용정보 회사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일정 횟수 정도만 무료로 이렇게 조회할 수 있었거든요, 신용조회를. 하지만 그 개념을 이 서비스가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서비스가 나온 이후에는 정말 반응이 굉장했습니다. 사용자 수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될까요? 네, 사용자가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지난 5월에는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도 출시를 했는데 이 기존의 신용등급 산정에 사용되던 금융거래 내역 외에 통신비와 국민연금 내역 등을 신용평가기관에 제출하면 이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신용 올리기 서비스 출시 이후에 8개월 만에 고객의 신용점수를 총 368만 7,200여 점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하루 평균 약 1만 5천 점의 신용점수를 올린 셈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앱에서 무료로 본인의 신용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정말 높은 호응을 얻었는데, 거기에 신용 점수 올리기 서비스까지 출시를 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또 다른 업체 역시 비슷한 서비스를 내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업체 역시 신용평가사와 제휴를 맺고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의 신용등급과 점수, 다음 등급까지 남은 점수 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비금융 정보 제출을 통해서 신용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 신용 올리기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네. 근데 핀테크 업체들이 이게 단순히 신용 점수를 보여주는 걸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개인 맞춤 신용 점수 관리에 있어서 보다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신용 올리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의 서류를 CB사로 대신 보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1분 안에 통신비와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이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앱에서 관련된 어떤 증빙 서류 제출이 바로 가능한 겁니까? 네, 제출하기를 터치해서 신용점수 올리기를 신청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서 고객의 건강보험 납부 내역과 세금 납부 내역 등 이 비금융 정보를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신용평가서로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신용점수 상향을 위한 비금융 정보의 활용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이렇게 쉽고
편하게 신용정보와 같은 자신의 금융정보를 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핀테크 업체뿐만이 아니고 은행권에서도 지금 신용등급 조회 그리고 관리 서비스를 내어놓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따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앱에서 신용 점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1년여 만에 사용자 수가 340만 명을 돌파했고요. 하루 평균 1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해당 인터넷 은행 역시도 이게 신용점수 조회뿐만 아니고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도 지금 출시를 했죠? 네, 핀테크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업데이트된 신용점수는 6개월간 유지가 되면서 이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뭐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시중은행은 어떻습니까? 네, 한 시중은행 역시 얼마 전이죠. 앱에 신용관리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신용 상태와 변동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나만의 신용 정보, 맞춤 신용 관리 팁, 추천 대출 상품과 가능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외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 정보가 아니라 이 은행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의 산출 결과를 제공하는 것도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은행 자체적으로 매긴 요 신용평가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이 타사의 어떤 서비스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해당 은행에서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은 자신의 정확한 신용 등급을 알 수 있어서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해당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대출 상품 예상 한도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고객의 신용등급을 매우 우수해서 위험까지 총 7단계로 나눠서 매달 2차례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은행이 자기 정보의 어떤 요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또 어떤 점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지 이 고객별로 최대 5가지 항목을 알려주면서 이 고객이 스스로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용 관리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 팁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를 통해서 올해는 좀 내 신용 상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손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